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한동훈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되겠는데, 이 한동훈이 아직 이 뭔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반성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 하면서 가만히 말 들어보면 결론은 반윤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잘했다는 것을 반박을 하고 대통령의 안티를 표시하는, 바로 변명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거는 한동훈이가 지금 전술 전략을 아주 잘못 생각하고 북콘서트 하는 겁니다. 이 북콘서트가 아니고 이게 선거 지금 캠페인이거든요. 이 선거 캠페인인데 그런 식으로 선거를 캠페인을 벌리면은 백전백패한다. 이걸 제가 얘기를 참고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는 한동훈 면전서 여학생이 대학생인데 짝짝 찢어버렸죠. 앞에서 딱 보란 듯이 찢는 소리까지 전부 다 이 TV에서 다 들리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계엄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탄핵에 대한 생각 변치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변명이지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끝없이 공격을 해야 된다, 끝없이 깨우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북콘서트로 이게 나오면서 이 말하는 내용들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든지. 어저께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2025년 대학생 시국포럼 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 연사로 참석해서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한 여당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이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 대표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여당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막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계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몽령이라고 하는 판인데 이 계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이재명식으로 보는 견해가 똑같아요.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나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아주 좋지 않다는 거죠. 이 비상계엄 사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국 현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이날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대학생들 150여 명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고동진, 김소희, 박정훈, 우재준, 진종호, 한지아, 한지아는 그냥 그림자니까 친한계 의원들하고 함께 했다는 것.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 까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엄이 파괴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지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정한 진영의 해악이나 효용을 배제하고 다른 진영의 자유를 지킨다는 식의 자유라면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 아주 말을 교묘하게 돌려댑니다. 이어서 만약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과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났을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과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단 그걸 막자고 생각이 먼저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날 계엄할 때 계엄군이 탄환을 전혀 소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입니다. 국회를 일반적인 그 계엄 룰에 따라서, 계엄의 그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 국회가 넓은 땅이기 때문에 적어도 통상적으로 판단을 하기를 5, 6천 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돼야 국회가 장악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에 탱크라든가 계엄 매뉴얼에 쭉 나온 진주하는 방법, 이런 것이 딱 하게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무장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날 누가 무장했습니까? 저 계엄군들 이렇게 보면 이 권총 찬 사람들 뒤에 이렇게 막 뛰어가고 할 때 보면 탄창이 이렇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들 보셨죠 아마.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200명이 비무장한 사람들이 장악을 하러 갔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지금 한동훈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과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그거 막자는 생각이 먼저였다. 그리고 또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변명을 틀어가는데 변명 초기부터 거짓말입니다.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 좋다 이거야. 그 200명이 이제 다 철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200명이 뭐 탄약이 들어 있습니까? 무슨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라도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닌 말로 한동훈의 손을 비튼 적이 있습니까? 한동훈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옷깃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오고 고시까지 일찍 합격해서 소년급제 해가지고 그래 문재인한테 검사장 발령받고 또 문재인에게 화양연화라고 자기는 응답송하고 그래서 뭐가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법무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서 정치시켜주고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켜줬습니까? 그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날 계엄 해제가 안 됐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과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다. 아니 유혈 사태는 왜 납니까? 총포를 갖다가 이 총을 갖다가 거기에 탄환을 전부 지급을 안 했는데 그리고 200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무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과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났을까요? 일단 그거 막자는 생각이 먼저였다. 거짓말.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 이후에 제가 힘들어졌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하며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의연하게 의젓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이거는 자기가 속셈을 드러낸 겁니다. 권력을 찬탈하자는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때다 때는. 적과 동침하면서 탄핵도 시켰고 이재명하고 반포옹 딱 하고 왼쪽 팔 착 얹고 악수하면서 낄낄낄낄 웃고 있는 그 모습, 둘이가 웃고 있는 모습, 승리자의 모습, 그거는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얘기를 한번 꺼내보죠. 대통령이 그토록 아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지검장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 그래도 검사장으로서 지검장 뭐 예를 들면 중앙지검은 택도 없고 제주지검장이나 뭐 이런 청주지검장이나 뭐 이런 전주지검장이나 그것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지검장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검사장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건 파격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플러스 무슨 권력을 준 줄 아십니까? 민정수석을 그때 없었잖아요. 패단이 많다 해가지고. 민정수석이 제일 파워풀하죠. 사정기관 모두를 갖다가 인사검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그 직책을 맡겼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의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겸직하도록 해가지고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경찰, 검찰, 공수처 전부 다 휘하에 손을 꽉 틀어 잡는 사람이 됐습니다. 인사검증 한동훈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가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자기의 인력 파워를 갖다가 심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왜들 이렇게 배신을 때리느냐? 수사기관들이 거기에는 한동훈의 그 인사검증한 그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너무 넓게 권력을 한동훈에게 다 줬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나타났고 왜 적폐청산을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렇게 이자가 힘을 쓰면서 적폐청산을 딱 못하게
거기 이원석을 딱 장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적폐청산 우리 국민들 가슴만 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장본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적폐청산 문재인을 하지 않는 이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화양연화 딱 보고서 이게 바로 증거다 이거예요. 화양연화는 가장 화려했던 나의 시절, 꽃 피었던 꽃 같은 그 시절, 자기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 초기라고. 분명히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가로 박근혜 대통령 그때 수사할 때 그때 화양연화, 자기의 인생의 화양연화. 왜 그걸 탁 빼죠? 검찰 시절을 얘기하면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들 다들 얘기합니다. 책에서 이력을 내려면 그걸 반드시 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내고 있죠, 지금. 검사 시절을 일체 내지 않습니다. 왜 자기 화양연화라고 한 시절을 안 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총선에 당 비대위원장을 딱 시켜줬더니 총선에 참패보다 더한 재기불능 대패를 했습니다. 지금 108석, 179석을 만들어줬어요. 큰 소리 치더니 정말 쫄딱 망해놨습니다. 총선을 망해놓고 참패보다 더한 재기불능 대패를 시켜놓은 패장이 됐습니다. 딱 그러더니 뭐 이제 안 나갈 수가 없죠. 나가겠다가 2개월 갓 지나고 또 선거작전에 그동안의 선거작전에 아주 들어왔습니다. 집요하다는 건 우리 인정합니다. 예, 머리를 잘 쓰고 그러나 이 세상 만사는 공부 잘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잘 굴린다고 뭐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우직하고 때로는 순수하고 때로는 강건하게 혼자 자기가 진리를 수행하는 수행자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희생자도 돼야 된다는 것. 그런 정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에게는 그런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2개월 잘 지나고서 당대표 당선되고 그다음에 이재명하고 징후가 있었죠. 이재명이 딱 하면은 이재명하고 딴딴수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서로 공격을 합니다. 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죠.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디올백 9일 뒤에 또 김경률이가 그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냈죠. 그다음에 일십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카톡에서 영부인의 문자를 5번 줘도 일십 해버리고 또 진모 알죠? 진모가 58분 영부인하고 전화통화했다 하면서 그걸 또 까대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험악한 과정이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바로 직전에 벌써 둘이 결탁한 거, 이재명과 결탁한 것은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결국 탄핵을 했고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이 불행이 시작이 된 거. 오늘날의 이 전적인 불행은 한동훈 때문에 이뤄진 일입니다. 한동훈이가 가세를 때리지를 않았으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으면 방아쇠 당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192석입니다. 8석 친한계가 전부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양심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동훈한테 지금 매달리고 한동훈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뭐 비례대표는 빼놓고 비례대표는 뭐 한동훈 총합이고요. 그리고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를 옆에다 딱 세워놓고 그것도 국민의힘에 딱 와가지고 그 전날 방방곡곡에 중요한 담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동훈하고 딱 옆에 한덕수 총리를 세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서열상으로 당 대표보다 위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딱 옆에다 세웠습니다. 한덕수는 참 그 양반도 거기 왜 왔는지 몰라요. 저는 한덕수도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쁘게 보고 있어요.
왜 거기 와서 거기 마이크에 서느냐 이거예요. 총리답지 못하게. 딱 거절해야죠. 지금 대통령이 눈이 퍼렇게 살아있는데. 총리는 누구의 총리입니까? 대통령 그 아래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딱 와가지고 옆에 서요. 저는 한덕수를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계엄이 뭐 좀 흠결이 있다니 헛소리 하는 것. 난 그거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 캐릭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둘이 딱 서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국헌문란을 했죠. 두 사람이서. 근데 국헌문란의 주동자는 누구냐? 한덕수가 아니고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가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듯이 자기가 말 다 했으니까요. 대통령 직무정지를 선언했잖아요. 거기서. 첫째. 두 번째,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만들겠다 했죠. 세 번째, 자기는 여기서 변명을 하죠. 이 앞에서 아까 봤지만 자기는 그것이 자기를 욕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는 등 탄핵 반대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오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무총리하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게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어떤 시절이 되면은 한동훈은 국헌문란 혐의로 반드시 고발당합니다. 이거는 이 정권 찬탈입니다. 대통령이 그때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계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이 양반이 무슨 탄핵 당한 것도 아니라고요. 대통령직이 그대로 있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에? 그대로 대통령이 있는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하는 등 탄핵 반대로 돌아선 데 대해서 오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그의 아킬레스건이다. 이게 바로 이 국헌문란을 한 겁니다. 대통령을 갖다가 권력 찬탈을 한 거예요. 총리하고 같이. 총리를 옆에 딱 세워놓고. 총리는 절대 죄가 없을까요? 총리도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하고 동조 안 하고 억지로 끌려 나왔다 하더라도 제 발로 나온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당까지 여의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크 딱 2개 세워놓고 한쪽에는 딱 한덕수가 쓰고 한쪽에는 이거 쓰고 국민에게 담화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덕수가 굉장히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마 마음속에 가다듬고 숨고 있지만 지금 말은 안 꺼내지만 앞으로 문제가 한동훈의 소위 협조자, 협력자로서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겁니다. 바로 여기에 권력 찬탈. 그날 1.1천하 아닙니까?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직무정지 선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조기 퇴진 로드맵 거기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을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기 퇴진을 시키는 로드맵을 지가 짭니까? 그런데 그 다음 게 더 중요합니다. 한덕수와 제가 공동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펼쳐나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권력 찬탈 아닙니까? 한덕수는 이제 당대표가 오라고 그러니까 간 겁니다만은 그러나 노련한 한덕수가 왜 갔을까요? 네. 저는 한동훈의 바로 국헌문란한 이 행위를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두고 보시면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자유우파 대한민국 여당의 대통령이 만약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지 또 다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상황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이 되든지 하는 지금 조기 대선이 만약에 된다면
이재명이가 되면은 걔는 살을 겁니다. 한동훈은. 이재명이 안 되고 여기 살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거는 국헌문란으로 이거 일단 법적으로 가리지 않고서는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그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지금 넘어가는데 대통령 직무정지를 선언했고 그다음에 조속한 시일 조속히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정하겠다고 선언했고 한덕수와 제가 공동정부격의 성격의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 찬탈이죠. 쿠데타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북콘서트에 다니면서 차라리 이 북콘서트가 좋은 찬스로 활용할 수 있었다. 뭐냐? 자기가 반성하는 그런 느낌. 국민들에게 참 반성하고 있구나. 윤 대통령에게 정말 잘 못했구나. 지금 이러한 국가를 이렇게 혼란 지경에 이끈 장본인이 자기라는 100%의 자기 책임을 통감을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자기가 고개를 숙이면서 그런 점을 좀 얘기하면서 북콘서트를 했으면 다 이해도 할 수 있고 반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찬스를 갖다가 완전히 거꾸로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욕을 베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탄핵 심판이 나지도 않았는데 가운데 딱 끼어들어가지고 조기 대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기가 이 깃발을 꼽은 겁니다. 일부러 깃발을 꼽았어요. 대통령을 아웃시키기 위한 하나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한동훈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수사기관들 국수본이니 무슨 합수본이니 공수처니 전부 다 누가 인사검증하죠? 한동훈이가 그 인사검증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는 대신에 민정수석의 역할을 법무장관이 맡았습니다. 온 천하의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동훈이가. 그래놓고 나가서 그 많은 권력을 갖고 나가서 정치권에 들어가니까 그냥 대통령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영부인을 공격을 하지 않나 그걸 빌미로 해서 그쪽으로 공격 대통령 공격하기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니까 과거에 주가 조작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스캔들 만들고 말이지 그냥 이런 스캔들 저런 스캔들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 제낀 사람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과연 좌파들도 만들고 합세한 사람이 없었을까? 김경률이 디올백 탁 꺼내놓고 한 정확하게 9일 뒤에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면 그때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자 한다. 이 하루 뒤에 꼭 논평을 한동훈은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그때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때 별명이 살모사 별명이 나온 겁니다. 어미를 잡아먹는 뱀. 근데 살모사가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던데. 예? 하여튼 이 한동훈은 그 뒤로 좀 기회도 있어 이 북콘서트로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완화시키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기가 속죄를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닮으면서 이렇게 갔으면 보다 좀 지금보다는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건 저 사람은 사과라는 걸 못한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딛고서 또 앞에 진군하려고 하는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밖에 준 게 없다. 예. 한동훈은 다음에 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써 저는 한동훈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한 계엄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그의 본질이 아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네. 그날 계엄이 200명이 국회 들어가서 그 넓은 천지 국회란 천지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총에다가 탄창을 넣습니까? 탄환을 전부 다
없는 빈 총. 그러니까 계몽령이 됐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국민들은 다 계몽령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2030이 그래서 돌아선 거 아닙니까? 아, 우리의 대통령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당했구나. 이렇게 극좌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당했구나. 또 2030은 한편 한동훈한테도 이렇게 당했구나. 극좌파 이재명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있어가지고 탄핵을 이렇게 시켰구나. 이걸 몰랐던 2030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면전서 자기가 사인받은 어떤 여학생이 쫙쫙 앞에서 찢는 모습이 어저께 연출이 된 겁니다. 그 학생은 얼마나 화가 나서 그랬겠습니까? 2025 대학생 시국포럼 제1차 백문백답 토론에서 연사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이 괴로웠다. 괴로웠다가 아니고 당당했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괴로웠다는 자기의 고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뇌가 순수한 고뇌가 아니고 모조된 인조의 인공적인 그런 고뇌. 다시 말하자면 변명을 하러 나온 겁니다. 변명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는 시대가 있지만 이제 변명은 없습니다. 한동훈에게는 변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